외신에서도 이번 겨울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고비가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맞습니다. 배경은 뭔가요? 일단 에너지랑 식량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고 정말 놀라운 이야기지만 독일이 그렇게 무기를 지원해주고 하는데 독일은 아직 러시아 가스를 받고 있고 네. 심지어 우크라이나는 독일에게서 가스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독일이 러시아 가스를 수입한 걸 다시 우크라이나가 사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가스가 나올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리고 또한 이제 가스나 에너지 위기뿐만 아니라 식량 위기가 정말로 큰 문제인데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이 이렇게 전쟁을 계속하면서 식량 위기를 전 세계적으로 일으키면 네. 돈 많은 솔직히 말 한국도 선진국이야 한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정말 힘들긴 해도 뭐 한 끼에 3만 원, 4만 원까지 올라가도 밥은 먹을 수 있겠지만 아예 밥이 없어서 정부가 붕괴되는 그 남미라든가 아프리카 국가들이 생기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내리고 있는 것 때문에 불안한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식량 수출 5위안에 드는 나라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나란히 전쟁 중이라서 뭐 지금 식량이 부족하고 이제 뭐 국제 공조라고 하고 이제 뭐 국제 분업화라고 하는데 어디는 식량을 생산하고 우리는 뭐 반도체를 생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어차피 우리 다 친하게 무역 파트너들이잖아라고 이제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단절되니까 식량이란 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뭐 개간도 해야 되고 다시 농업도 해야 되고 이러려면 또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식량이 없어서 막 굶는 곳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정부의 불신 뭐 쿠데타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불안정이 계속되니까 뭐 정부가 붕괴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번에 최근에 이제 겨울이 위기다라고 나오는 뭐 배경이 독일이나 뭐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말하자면 농업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의존하듯이 가스에 대한 의존을 이제 유럽이 러시아에 하면서 그 가스가 끊기면은 이번 겨울에 난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그 가스를 무기화해서 너네 계속 지원하면 우리 가스 끊어버린다 뭐 이런 위협을 했을 때 과연 유럽의 나라들이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 위협을 진짜 다 얼어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겨울이 위기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미국이 어떻게 행동할지가 사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엔 매우 중요한데 러시아 가스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베네수엘라 같이 원래 이전 정부에서 관계가 좀 안 좋았던 나라들을 관계 정상화를 해서 제발 원유를 팔아달라 뭐 이렇게 해달라 협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건너갔는데 이 결과에 따라 가지고 사우디가 이제 에너지 증산을 하면 이제 좀 더 우리 서방 측은 여유가 생기는 것이고 러시아는 이제 수출도 막히고 이제 수출액도 떨어지니까 타격이 크게 있겠죠. 근데 그 협상이 잘 안 되면 러시아가 유리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우디의 권력자인 MBS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이든을 상당히 안 좋아해요. 그 바이든도 그 MBS를 안 좋아하니까 안 만났죠 서로. 네, 맞습니다. 너 언론인 죽였잖아. 너 같은 반민주주의 세력은 난 상대 안 할 거야라고 해서 인권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콧대 놓고 있으니까 그 MBS도 그래 우리도 뭐 너 상관없어 우선 이제 뭐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 뭐 권위주의 국가들하고만 친하게 지내 했다가 지금 위기가 너무 크게 터지니까 바이든이 이제 결국은 만나러 가는데 이번에 MBS를 또 만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깜짝 발표 같은 게 있을 가능성은 낮지만 이런 비슷한 식으로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말고도 이제 베네수엘라라든가 뭐 이런 데가 네. 다시 이제 외교 관계를 놓고 정상화 에너지 수출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을 것 네. 같아서 미국이 도저히 성공하면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좀 더 버틸 수 있는 거고 실패하면 와 이거는 이제 앞으로 어찌 될지 더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저를 포함해서 주식을 물려 있는 분들도 있고 여기 이 전문가 삼성전자 7만에 샀습니다. 7만 원? 평단이 푸근하네요. 네. 그 정도면. 그 정도면 푸근한 거. 푸근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어쨌거나 지금 바이든의 어떤 협상이 잘 안 되면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경제 문제, 뭐 곡물 문제, 뭐 등등등 다 터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유가도 막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단순히 러시아 우크라이나만의 전쟁이 아니라 정말 작은 지구촌 마을이라는 게 참 느껴지는. 서로가 너무 연결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영향이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냥 남의 나라 전쟁 보듯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엄청 많은 영향을 우리가 끼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휴전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둘 다 지금 휴전을 원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우크라이나 측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가
우크라이나의 영토가 상당 부분 보존이 되긴 했지만 잃어버린 땅들이 너무나 뼈아파요. 첫 번째로 이제 크림반도랑 근처가 점령이 이미 된 상태니까 이제 곡물 수출하거나 이제 항구로서의 기능, 해양국가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위기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제 전쟁이 바로 끝나버리면 곡물 수출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우크라이나가 쉽게 러시아에 침략당할 수 있는 상태가 있고 두 번째로 지금 점령당한 지역이 요충지를 빼앗긴 상태군요. 예, 그리고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이 러시아 국경과 가깝긴 한데 이게 못 사거나 이제 변방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중요한 공장이나 설비가 많은 공장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울산이나 거제 같은. 네. 예, 곳을 그 빼앗긴 제철소 거네요. 같은 게 이게 이제 네. 아조프 스타일 제철소 같은 게 전투가 격렬하게 일어나는 것도 있듯이 그쪽들이 공업 도시고 했기 때문에 기반을 잃어버리면 그 GDP에도 큰 손해가 되고 전후 복구하는 것도 더 어려워지겠죠. 예를 들자면 지금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종전이 된다면 우리가 북한한테 인천, 강화도, 김포, 파주, 네. 일산 가까이까지 뺏긴 거예요. 물론 그게 대한민국 면적에선 그렇게 크진 네. 않지만 거기 공장이랑 아파트랑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뭐 그리고 인천항이 없어지면은 좀 큰일 나고요. 네. 예, 예. 타격이 그런 크겠죠.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러시아 측 입장은 러시아도 휴전이나 뭐 종전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잖아요. 네, 일단 실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그 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지 그 러시아가 점령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무슨 말이냐면 2014년에 이미 크림반도랑 돈바스를 병합했는데 돈바스에서 러시아가 지원도 많이 안 해주고 해서 동네가 황폐화됐어요. 돈도 없어서 크림반도는 그나마 좀 사정이 괜찮다는데 그래서 점령지를 더 늘려야지 러시아가 자체적으로 거기서 정치도 하고 이제 사람들 그 반체제 문제도 잡아내 이런 행정력을 유지할 수 있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중요한 땅인데다가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옛날에 그 나이팅게일이 참전한 그 크림 전쟁이 있듯이 고개를 뺏기면 안 되는데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우크라이나 땅이 좀이나 줄어들면 크림반도 위협을 받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걸 절대로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개념적으로 푸틴님 정말 우크라이나 전체를 장악하지 않으면 나는 진 것이다. 거의 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푸틴이 정신이 나갔다고 하는 주장들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푸틴이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에 주목을 하는데 푸틴이 쓴 논문들 같은 거 보면 우크라이나 땅이 원래부터 우리 땅인데 지금 이상하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지배할 우크라이나가 뭐 일부만 뺏는다 이런 것을 절대 용납을 못할 것이다. 이런 개념적으로 약간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을 푸틴이 실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러시아도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우크라이나도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상태가 몇 달째 지속되고 있지만 그 전쟁이 뭐 휴전의 논의를 하면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둘 다 반발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몇 달 전에 3월 말이었나요? 그때 이제 터키에서 평화회담 같은 걸 했었는데 그거는 뭐 흐지부지 끝나버렸어요. 네, 그 이전에도 이제 우크라이나 본토의 국경지대에서도 전쟁 초반에 한번 네. 휴전협상했다가 그것도 어그러지고 이스라엘도 휴전협상 추진했다가 어그러졌는데 전쟁 초기부터 지금까지 러시아군의 그 협상안이 크게 바뀌지 않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협상안이 뭔가요? 우크라이나 자기가 사실상 다 먹겠다. 우크라이나 정치 권력 완전한 교체, 그다음 우크라이나 군의 완전 비무장화 이런 거를 거의 아직도 비슷한 수준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주장만 하고 있으니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못 받아들이고 네. 그러니까 뭐 협상이나 회담을 해도 아무런 성과가 없는 거고. 예.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거는 이제 설이 분분하기 때문에 팩트는 아닙니다만 젤렌스키를 지지하는 우크라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지금 상태에서 전쟁이 끝나면 너무 화나고 억울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우크라이나가 훨씬 더 잘 싸우고 피해가 적긴 한데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많이 죽었거든요. 군인들도 많이 죽고 네. 이런 상태에서 결과가 엔딩이 결국에는 이전보다 나빠진다는 것에 제가 우크라이나 국민이라면 사실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요. 그 우크라이나 현지의 반응은 뭐 젤렌스키 쪽인가요? 아니면 그냥 이 정도에서 빨리 전쟁을 끝내자 이쪽인가요? 아 젤렌스키족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예. 이 젤렌스키 본인도 사실 러시아 말을 우크라이나 말보다 더 잘 쓰고 러시아에 친척이 있는 사람도 많긴 한데 2014년은 물론이고 그 이전부터 러시아가 하도 우크라이나를 괴롭히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자기가 러시아 사람이라는 인식이 거의 없고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는 엄연히 다른 국가라는 의식이 거의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그러니까 겨울이 돼서 러시아가 가스를 끊는다거나 하면은 우크라이나가 뭐 난방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우크라이나 자체적으로 뭐 그런 뭐 연료가 나나요? 아 거의 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전쟁이 나기 10수년 전부터 러시아는 대선이 시작되기 전에 갑자기 우크라이나 지랑 가스를 끊거나 이랬습니다. 이 말인 즉슨 친러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되면 앞으로 너희는 영원히 이제 러시아 가스를 못 쓴다 뭐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 직전에 가스를 막 끊고 뭐 이런 것들을 흔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면에서 겨울이 그래서 위기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에너지보다는 사실 식량 위기에 더 그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식량 위기는 유럽 일부나 우크라이나 자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오면 아 이게 미국이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전 세계가 그때쯤 되면 진짜 몇 나라가 막 정부가 무너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위험하다라고 예측하는 미국 쪽 싱크탱크들이 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기본적으로 곡물 생산량이 많잖아요. 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지금 전쟁 때문에 그 곡물을 뭐 유통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네, 유통이 잘 안 되고 잘 안 된 이유는 원래 우크라이나는 곡물을 배로 수송합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 도로망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 말한 그 40마일 정체도 40마일 키이우까지 갈 길이 워낙 좁고 별로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도로교통으로 이것들을 곡물을 수출을 못하고 그대로 그냥 창고에 썩어버리는 상황이 사실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뭐 첫째,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선이 교착화된 상태다. 뭐 일진일퇴 거의 뭐 변함없이 그냥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러시아는 이제 목표의 한 30-40% 정도 차지를 했고 거기서 더는 못 나오고 있지만 더는 뺏기고도 있지는 않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더 밀어낼 힘도 없고 러시아가 더 밀고 올라갈 힘도 없는 딱 그 정도 사이인데 이 전쟁이 과연 끝날 것인가 라는 것은 이제 겨울이 좀 돼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겨울이 됐을 때 만약에 휴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전쟁은 몇 년 뒤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좀 비관적인 전망으로 오늘 영상을 마쳐야 될 것 같네요. 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뭐 혹시 뭐 개인적으로 오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잘하나 러시아군이 잘하나 이제 예, 밀리터리 매니아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의견이 많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앞으로 이런 의견들이 네. 많은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번 전쟁이 과거에 있었던 큰 전쟁 이제 테라의 전쟁이나 2차 네. 이라크전 같은 미국이 이런 전쟁이랑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아 이제 우리보다 힘이 센 나라랑 싸웠을 때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를 우크라이나가 잘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제 국방 쪽으로는 그것을 잘 본받고 그리고 정치 국제 외교적으로도 이제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물론 이제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저희 주가나 이런데 경제가 다 어려운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침략받는 나라가 빨리 망하면 경제가 빨리 회복되느냐 아 이것도 착각이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뭐예요? 분명히 말씀드린 또 이제 침략한 놈이 다 자기 달성을 이루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데 침략하고 그럼 또 경제 위기가 생기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당장 내년에 죽고 이런 게 아니고 전쟁이 이제 많이 수명이 남지 않습니까? 주식도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침략 국가가 반드시 응징하고 격퇴를 받아야지 그 나라가 다시 침략을 안 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경제도 오히려 더 궁극적으로는 더 안정화된다. 지금 당장 이제 우크라이나가 져가지고 올라가봤자 러시아가 폴란드 침공하면 또 국제 경제가 또 나락으로 가고 똑같은 이야기로 됩니다. 네. 그래서 침략 국가에 대한 격퇴가 꼭 돼야 된다. 네, 돼야 되고 진짜 냉정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좀 한 번씩 다 생각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리하자면 우크라이나가 마치 처칠의 얘기처럼 뭐 폴란드 내주고 뭐 하나 내주고 그냥 끝나는 거냐 과연 이게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결국 끝나는 거다. 우크라이나가 져서 사탕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정말 러시아가 다시는 침략 야욕을 마음을 못 먹게 할 것이냐 그런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